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한국을 오기 전 친구로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미국인 에밀리예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배우는 데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고정관념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한국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한국에 가지 말라는 말이었는데요. 최근 큰 프로젝트를 끝내고 긴 휴가를 낼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싶었죠. 항상 바쁜 일정 때문에 해외는 꿈도 못 꿨거든요. TI 미국 내 다른 주를 다니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라는 긴 휴가를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이번에 맡았던 프로젝트에 무려 2년간 매달렸거든요. 개인 일정은 거의 없는 것처럼 살았던 지난 2년의 프로젝트는 다행히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답니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한 달의 휴가 동안 정상적인 월급도 받게 되었어요. 이 당연히 국내 여행을 꿈꾸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갈까? 고민이 참 많았어요. 물론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에 대해 처음 알았던 건 업무 센스가 뛰어난 아시아계 여성을 회사에서 만난 이후였어요. 일의 구분이 뚜렷해서 자신의 업무가 아니면 별다르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미국 내 사람들과 달랐거든요. 마치 CEO 같았어요. 같은 부서 내 모든 업무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일정을 맞추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언제든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일이고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하니까요. 하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기분 나쁘지 않게 일정을 체크하고 물어보고 때론 도와주며 함께 했거든요. 가끔은 그녀의 수고가 더 많았던 프로젝트도 기꺼이 팀 내 전원의 노력으로 겸손하게 표현했어요. 팀원들은 그녀를 좋아했고 그녀의 이름이 한나여서 아시아계 미국인이라 생각했거든요. 영어도 원어민 수준으로 잘했으니까요. 하지만 치열한 노력 끝에 이 자리까지 오른 순수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놀라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일 처리도 빠르고 겸손했으며 재치 있는 말솜씨로 함께 일하는 시간이 늘 즐거웠기 때문이죠. 한나에 대한 호감은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갔어요. 그녀가 재미있게 봤다는 드라마를 추천받으면서 한국 문화를 알게 되었고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좋아하게 된 거죠. 하지만 한국에 직접 가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 리사에게 조언을 받고 싶었죠. 리사가 최근 다녀온 곳이 한국과 가까운 일본이라 묻고 싶은 부분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리사를 만나 한 달 정도 여행을 간다면 어떤 걸 준비하고 무엇을 알아보는지에 대한 방법을 묻고 싶었어요. 처음 떠나는 해외여행이지만 한 번도 일주일 이상 여행을 떠난 적 없었거든요. 준비할 것도 많고 알아볼 것도 많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리사 얼굴도 볼 겸 일본 여행은 어땠는지 물을 겸 겸사겸사 만나기로 한 거죠. 오랜만에 만났지만 어제 만난 것 같이 편한 사람이 바로 리사였어요. 분명 물어볼 이야기와 들을 이야기가 있어 만났는데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2시간이나 훌쩍 지났더라고요. 아차 싶은 마음에 일본 여행에 대해 물었어요. 그리고 한 달간 휴가를 받아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라 덧붙이면서 준비할 것들을 알려주면 참고하겠다고 말했죠. 한국이라는 소리를 들은 리사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고 미간을 찌푸렸죠. 할 이야기가 정말 많아 보였는데 어디서부터 어떤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좋을지 고민하는 눈치였어요. 리사가 본인도 모르게 왜 하필 아시아야 라고 중얼거렸기 때문이죠. 좋은 뉘앙스가 아니라는 건 아마 유치원생도 알아챘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리아는 심각한 표정으로 침묵했습니다. 전 궁금했죠. 일본을 다녀왔는데 왜 한국 여행에 대해 인상을 쓰는 걸까 하고 말이에요. 기다리다 못한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여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인상을 쓰고 한국 여행을 가는 걸 마음에 안 들어 하는지 말이에요. 리사는 답했어요. 아시아는 여행하는 게 아니라는 말을 전하고 싶은데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데요. 전 당황했어요. 일본을 다녀오고 아시아 전체를 말하는 건 너무하다 싶었거든요. 리사는 자기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걸 알다 보니 오히려 가지 않았으면 한대요. 리사 역시 일본 만화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본 여행을 계획했고 다녀왔는데 막상 가보니 좋아하는 시각으로 보기엔
다른 문화권을 이해하기 너무 힘들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외국인을 보면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를 보는 것 같이 이질감을 느끼는 것, 교통시설은 잘 되어 있지만 교통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 달라 어려웠다는 것, 영어로 말을 걸면 피하는 건 둘째고 일본인들이 하는 영어를 알아들을 수 없어 여행 내내 힘들었다는 점 등 너무 다양하게 말했어요. 리사 본인도 보여지는 일본에 대한 좋은 면만 생각하고 갔는데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일본은 너무 미개하다 싶을 정도로 외롭고 힘들었다고요. 사실 일본을 가기 전 인도도 다녀왔는데 잊고 싶은 기억이라 말하지 않았대요. 리사가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요가에 푹 빠지면서 인도라는 나라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고 가보고 싶다는 생각에 무작정 떠났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안한 나라는 처음이었대요. 도시를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불안하게 느껴질 정도로 낮에도 몇 차례 노숙자들의 알 수 없는 눈빛을 고스란히 받았는데요. 노려보는 눈빛과 다르게 끊임없는 사람들의 시선, 불쾌한 냄새가 여행 내내 괴로웠다 해요. 인도 음식은 입에 맞지도 않았지만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이후 거의 먹지 못하고 지내면서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정도라고 전했죠. 그래서 제가 한국 여행 가는 걸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라는 나라에 딱 2군데를 다녀왔지만 둘 다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죠. 여행 전 환상을 가진 나라일수록 그 나라의 사실적인 면을 접하면 실망감이 더 커지고 오히려 싫어진다고요. 좋은 느낌으로 간직하는 건 멀리서 보고 그리워할 때라며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면 한국 말고 편하게 유럽 쪽을 가라고 권해줬어요. 조언을 받고 싶어 리사와 만났던 그날은 리사가 일본과 인도 여행을 하며 느꼈던 악감정들을 쏟아내는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답니다. 리사와 헤어져 집에 와 곰곰이 생각했어요. 정말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사는 한국을 보고 실망하면 어쩌지? 여행은 한 달인데 그 안에 돌아오고 싶어지면 그땐 어쩌지? 하지만 한번 마음이 가는 걸 멈추는 건 어려웠어요. 마치 사랑에 빠진 것처럼요. 가도 후회하고 안 가도 후회할 거라면 일단 가보고 후회하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사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한국행 여행을 준비했어요. 직장 동료인 한나에게 기본 정보를 물어봤는데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모든 걸 계획하고 가는 것도 좋지만 큰 일정만 정하고 나머진 한국에서 정해도 불편하지 않을 거래요. 요즘엔 스마트폰이 활성화되어서 검색하고 이동하는 재미도 있을 거라고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국인인 한나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서울 일정을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머물며 생각하자는 마음을 굳히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 공항에 도착하고 서울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정말 가벼웠어요. 리사에게 들었던 일본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전혀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한나가 한국 대중교통은 교통카드 하나만 있으면 편하니까 우선 한국에 도착해 편의점에 가랬어요. 교통카드를 구매하고 충전을 하면 버스나 지하철 심지어 택시도 이용할 수 있다고요. 정말 그랬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광화문에 있는 호텔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는데요. 군은 중간에 환승을 했는데 추가적인 절차 없이 갈아탈 수 있었어요. 리사에게 일본은 갈아탈 때 비용을 별도로 지불해야 해서 표를 새로 끊어야 한댔거든요. 근데 한국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을 타다 버스를 타더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뭐라고 기계에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환승했다는 소리라는 건 나중에 한나에게 들어서 알게 되었고요. 탑승할 때마다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아닌 내가 출발한 장소에서 멀리 가는 만큼 지불하는 거리제 방식이 신선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나처럼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화문에 내려 호텔을 찾는데 제가 살펴보고 온 길과 달랐어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죠. 당황해서 핸드폰을 켰는데 와이파이가 잡혔어요. 건물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카페도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알았는데 한국은 공공기관 근처나 버스나 지하철 등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곳들이 많다고 전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한국에 도착해 여행 일정을 짜는 것도 괜찮다는 말을 했구나 싶었죠. 핸드폰을 켜고 지도를 보는데도 길을 찾기 어려웠어요. 안 되겠다 싶어 지나가는 한국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13- 처음에는 제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리사가 일본에서 길을 물었을 때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로 말하거나 아예 도움을 받지 못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도무지 혼자 할 수 없어 지나가는 한국인을 붙들고 물었죠. 제가 운이 좋았는지 지나가던 한국인은 바로 멈추어 섰고 저에게 길을 알려줬어요. 서툰 영어였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고 제가 출구 자체를 잘못 나왔는데 걷는 방향도 달라 아예 다른 곳에 서 있더라고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저는 호텔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한국에 도착한 당일은 쉬고 싶었어요. 짐을 꼼꼼하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빼놓고 온 물건이 있었죠. 간단하게 슈퍼에서 구매하면 되는데 근처 구매할 곳이 마땅히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안내 데스크에 전화를 걸어 물었더니 호텔 앞 편의점을 알려줬습니다. 간단한 물건들은 거기서 구매할 수 있다고요. 알았다는 말을 하고 늦은 시간이었지만 잠깐 다녀올 생각에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를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 길거리에는 드물지만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어요. 아리엘 전 그들이 신기해서 유심히 살펴보는데 그들은 밤 거리를 활보하는 외국인인 제가 하나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죠. 리사 말이 떠올랐어요. 인도에서는 한낮에도 불편한 시선을 느끼고 불안한 마음으로 도심을 걸어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 아니었죠. 한국은 낮에도 별다르게 외국인을 쳐다보는 느낌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건 밤이 되어도 마찬가지였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한국의 밤거리는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단지 미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해 12시간 정도 비행을 하고 한국에 왔을 뿐이었어요. 정확히 한국에 도착하고 숙소로 이동하며 편의점까지 오는 것도 총 4시간이 채 되지 않고요. 그런데도 리사에게 들었던 모습들과 전혀 달랐어요. 좋아하고 기대하면 실망이 더 크다는데 전혀 그런 걸 느낄 수 없었죠. 오히려 리사가 기대하고 갔던 일본과 인도에서 실망하고 온 걸 너무 잘 알아서 한국은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을 정도였어요. 단 4시간 있었는데도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며 한나에게 느꼈던 감정이나 한국 드라마를 보며 좋게 느껴졌던 한국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들었답니다. 동경하던 한국에 직접 왔으니 한국에서 실제로 한국 사람들과 함께 숨쉬고 길거리를 거닐며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인이던 한나의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한국의 서울은 화려하고 볼거리도 많았지만 한 달을 머물면서 서울만 구경하기엔 아쉬웠어요. 한국에 머물면 머물수록 한국을 더 알고 싶어졌고 화려함 이면에 숨겨진 다른 모습들도 궁금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주일씩 한국의 곳곳을 돌아다니겠다는 계획을 짰습니다. 계획을 짜고 실천에 옮기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지하철을 타고 갈아타는 쉽게 찾을 수 있었거든요. 기차도 일반 기차와 KTX라고 엄청 빠른 기차로 나뉘었어요. KTX를 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이면 도착하는데 부산은 한국의 남쪽 끝에 있어요. 서울이 한국의 수도라면 부산은 제2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상당히 발전된 도시죠. 서울처럼 반짝이는 불빛과 높은 빌딩이 즐비한데 바다를 바로 볼 수 있는 곳이라 상당히 매력 있었어요. 신선한 해산물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죠. 그리고 부산은 국제영화제도 하는 곳이었어요. 모르고 갔는데 재밌는 구경도 할 수 있어서 여행 기간을 잘 선택했다는 자부심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갔던 곳이 제주도였는데요. 한국의 주요 관광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더라고요. 부산에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를 탑승하면 갈 수 있었거든요. 제가 계획한 동선은 서울, 부산, 제주도를 여행하고 다시 서울에 돌아와 인천으로 가는 거였어요. 한국은 대중교통과 공항이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주도는 서울이나 부산처럼 지하철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대신 렌트카 서비스가 상당히 잘 되어 있었는데요. 잘 모르는 길을 운전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 택시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어플이 잘 되어 있었거든요. 어플을 이용해 택시를 부르면 목적지까지 이미 입력해 두어서 빠르고 편리하게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음식도 맛났고요. 한국에 도착해 모든 일정을 새로 짜도 될 정도로 시스템을 상당히 잘 갖췄다고 생각해요. 리사가 걱정했던 일들은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죠. 오히려 리사에게 보여주고 싶을 정도였어요.
리사는 운이 나쁘게 그런 나라를 갔을 뿐이라고 말하고 싶었죠. 한국의 좋은 모습들은 오히려 드라마에서 다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편리한 대중교통,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 맛있는 음식, 친절한 한국 사람 등. 리사에게 한국 여행이 너무 좋았다는 말을 전하려면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도 모자랄 것 같답니다. 안 되겠어요. 제가 한국 여행을 하며 감동했던 부분들은 이야기로 리사에게 전하는 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리사와 함께 한국에 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리사의 안 좋았던 지난 여행을 잊고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게 말입니다. 그녀는 친구가 일본과 인도를 여행하면서 겪었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한국 여행을 주저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는 친구가 말했던 우려와 불편이 한국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은 이용하기 편리했고 밤에도 안전한 한국의 거리를 보면서 오히려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았는데요. 직접 여행하면 실망할 거라던 친구의 말이 무색해지게도 한국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는 결과가 되었네요. 다음에는 친구와 함께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에서의 좋았던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긴 휴가를 맞아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